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자, 성공과 부를 위한 사주 비법이라고 말하면서 사주로 뼈 때리는 영상입니다. MBTI별 시무 10조라는 영상이 있던데 그걸 너무 재밌게 봐서 천간별 특징으로도 조언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주는 사주팔자니까 8글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무 8조 10개 다 하기 귀찮아서 2개 뺀 거 아니고요. 적천수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덧붙였다고 핑계를 대면서 팩트로 접해는 그런 건데, 뭐 단식은 단식이니까 그냥 재미로 보세요. 근데 재미로 보지만 잘 맞을 거야, 항상 그렇듯이. 그럼 어떻게 보느냐? 저희 채널의 천간별 운세 볼 때랑 기준이 똑같아요. 월지, 일간을 위주로 보시는데 일간을 볼 때는 나의 개인적인 모습에 해당한다고 보시고, 월지 투간된 거, 월지 지장간 글자 중에 나와 있는 걸 보실 때는 나의 사회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약간 내가 사주를 좀 안다, 그러면 격국에 해당하는 글자, 투간되지 않았다면 월에 해당하는 당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월생이시면 개수가 본인의 사회적인 모습을 표방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대운에 있는 글자도 자기 왕국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대운이 더 자기 모습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다 봐줘야 되니까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요. 본인 팔자에 글자대로 골라서 보는 재미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수오행의 천간 특징 알아보고 갈게요. 수는 물이죠. 계절로는 겨울이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은 봄에 생명이 태어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소멸하는 일련의 생명 활동이 끝나게 돼요. 모든 것이 끝난 시기가 바로 수입니다. 끝 이렇게 하고 끝내면 욕먹겠지? 생산 활동이 중단된 시기라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기보다는 일단 받고 축적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것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것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오행이에요. 생존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이익을 위해 주변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강한 생명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수는 지식과 지혜로움을 뜻하는 오행이에요. 깊은 물은 속이 까맣기 마련이잖아요. 물도 얕을 때는 빛의 반사에 따라서 아름다운 에메랄드색을 가지게 되겠지만 심해는 칠흑같은 어둠이 되죠. 암흑 속에 쌓인 우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과 진리를 다 품고 있는 게 바로 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수의 기운이 적당하면 지혜롭고 정치나 처세, 실리를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니까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문제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으니 타인과 갈등 상황이 생겨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중재를 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의 기운이 강하면 빛을 끝없이 빨아들이기만 하고 활용하지 못하니까 오래 공부만 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과도 같아요.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상주의 속에 살게 됩니다. 수의 기운이 약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둘리게 돼요. 또한 비밀을 감추지 못하고 퍼뜨리니까 의리를 못 지키고 뒷담화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타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버릴 수 있어요. 자, 임수입니다. 임수는 천간 중에 9번째인 천간이에요. 임수 일간인 연예인 중에 대표적으로는 황광희, 박정민, 한지민, 한효주 씨가 있네요. 수 기운 중에서는 양에 속하고 거대하게 흐르는 강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도 같은 모습으로 비유를 하죠. 개념적으로는 최고의 결실인 신금으로 흐르고 모여 바다를 이룬 모습이 바로 임수예요. 신금을 반짝인다 하니 물상론자들은 보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이라는 것은 밤하늘의 별이고 이런 우주의 모든 별, 즉 결실이 모여 우주를 이룬 것이 바로 임수입니다. 모든 우주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제가 우주를 다룬 컨텐츠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꿈이나 영적인 영역, 해몽 이런 영역을 전부 임수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생수가 필수적이에요. 당연히 이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성이 되어야 알 수 있겠죠. 이걸 지지에서는 술토와 해수, 술해라는 천문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글자도 임수 앞에서는 끌어당겨지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주변의 모든 것들, 사람까지도 바꿔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임수예요. 그럼 임수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천수 비결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하나, 이득 안 되면 하나도 안 들으면서 공감하고 이해한 척 보살 미소 금지. 듣는 척 개잘합니다, 임수. 자, 둘, 죽 써서 개주는 삼형제 중 둘째인데 남이 자기를 이용하거나 뒤에서 씹는 줄 자기는 모르고 그 사람들 욕먹을 때 감사하면서 방패막이 금지.
셋. 강중지덕. 속으로는 힘들면서 안 힘든 척. 세상 모든 일 모든 미친놈 다 받아줄 수 있을 거란 근자감 금지. 못 받아줘. 님들 속이 여리기 때문에. 넷.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무작정 열심히만 달리는 것 금지. 다섯. 대중성과 전문성처럼 동시에 갖기 어려운 모순을 나는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꿈 금지.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기도 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욕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 여섯. 전문가 의견, 지인 의견, 온갖 조언 다 듣고 결국 처음 지가 한 생각대로 실행하는 답정너짓 금지. 일곱. 물 흐르듯 여러 무리에 속하면서 모든 사람과 적 안 되고 잘 지내려는 박지짓 금지. 모든 사람에 속할 수가 없어요, 임수는. 여덟. 자기 이익이 확실하다고 느끼면 정치질 개잘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PR할 줄 모른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금지. 자기 스스로 맨날 PR하면서 PR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이익이 개입되지 않았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자, 임수 해설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수통하. 임수는 수기운 중에서 양에 속하고 길게 흐르는 강과 무한한 바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주 만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글자만 봤을 때는 크고 넓으니까 강해 보이는 이미지지만 물의 흐름을 보면 소리 없이 차분하게 강과 하천을 지나 바다로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어요. 큰 변화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포커페이스가 가장 많은 천간이기도 합니다. 임수는 근원이 끝없이 머나먼 우주와 같습니다. 기나긴 여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혜롭고 완숙한 경험을 가진 글자이죠. 세상 어디에 수기운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바다에서는 물로, 사람에게는 몸 안에서 혈액으로, 공기 중에서는 수증기로, 우주에서는 암흑물질로 존재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변화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적응력이 좋다는 소리죠. 둘. 능설금기. 임수는 오행 중에 가장 강력한 금의 기운마저도 빼앗아 사용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금생수에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개수는 습기가 가득해서 금을 병들게 만들어요. 결국 영원히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임수는 상대방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품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좋게 말하면 마음 넓은 대인배지만 나쁘게 말하면 타인에게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명분을 쫓다가 실리를 놓치는 모습이기도 해요. 다만 임수가 타인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이긴 한데 임수가 그렇게 계산을 안 하는 글자는 또 아니거든요. 바꿔 말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익도 못 얻고 계산만 하는 이미지가 남게 될 수도 있겠죠. 셋. 강중지덕. 임수는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파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오행 중에 가장 강한 경금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대가리 상실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다에서는 만물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패권을 가지고 있다면 여유가 넘치는 거잖아요. 동물의 왕인 사자도 늘 여유롭습니다. 쫓기듯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임수는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삶의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느끼지만 오염물질도 받다 보면 결국 바다도 오염되겠죠. 사람이든 일이든 어려움이든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 임수는 막힘없이 흘러서 크고 넓은 바다로 향합니다. 문제는 바다는 망망대해라는 점이죠. 사주에 임수만 달랑 있다면 드넓은 바다에 홀로 있는 것과 같아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같은 능력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전쟁 중인 나라 한복판에 태어났으면 행복하게 살아가긴 힘들겠죠. 사주에 임수만 있다면 방향을 잃기가 쉬운데 목적지를 정확히 잡지 않으면 엄한 곳으로 흘러가서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강한 임수라도 방향을 찾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주에서 토의 기운을 보면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과 같으니까 폭풍우가 몰아쳐도 주변 사람들과 협동해서 언젠간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주에서 토가 적당히 배합이 되었다면 올바르고 강한 인물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근투계. 임수가 지지의 수기운을 얻어서 통근을 하고 천간에 개수까지 투간되면 천지를 수기운으로 뒤덮었으니 거칠 것이 없다. 세상에 두려울 것도 하지 못할 일도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글자가 있더라도 전부 수로 흡수해서 온 세상을 수로 지배하려고 하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많은 것은 적은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간에 한쪽 세력이 지나치게 강하면 강할수록 부작용이 오게 돼요. 천하의 임수라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기운이 저 정도 이루어졌다면 임수를 막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만약 이런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고집도 이런 똥꼬집이 없겠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각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6번째, 충천 분지. 수기운이 천지를 진동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를 충천, 하늘을 찢고, 분지, 땅을 달린다. 순리를 어기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달려나가는 미친 짓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열심히만 산다고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주변의 의견을 잘 듣고 도움을 구해서 내가 못하는 일들을 믿고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주도로 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현대 사회도 수천 년간 더디게 발전하다가 이렇게 폭발적인 발전을 단기간에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산업화 때문이죠. 산업화의 핵심은 바로 분업화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람들과 머리를 모아서 역할을 나누고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7번째, 화칙유정. 임수는 정화를 얻으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충에 대해 논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알고 쓰지는 않고 있어요. 임수가 수가 왕해지는 상태에서 정화를 만나고 또 변화하여 다른 모습이 되는 구조가 되면 이를 비로소 유정하다고 합니다. 사주에서 유정하다고 하는 것을 음란지압이다, 애정이다 이러는데 다 헛소리고, 임수가 정화를 만나서 변화를 이루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의 기운으로 흐르게 되니까 서로 수극화해서 싸우지 않고 아무리 왕한 화도 제압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정치 고수의 면모를 보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게 안 되니까 정치질하는 게 드러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효용을 모른 채로 정임합의 의미만을 외운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단식을 위한 단식이 될 뿐이에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사주를 재미있게 배우는 건 중요하지만 이 본질에 대해서는 훼손을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종칙상제. 임수는 수라는 겨울의 기운이지만 여름에 태어났다면 화의 기운을 따라서 변화해야 하니까 수기운이지만 화의 기세와 같게 됩니다. 사주의 토기운이 지배해서 임수가 지배를 당한다면 이 또한 토의 기운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상대 오행이 강하고 기세를 거스를 수 없다면 다투지 않고 교류하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환경에 적합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익에 따르는 철새처럼 보이게 돼서 주변에 비난을 사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임수는 최대한 선하고 무해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들통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간파당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인 게 바로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행별, 천간, 글자별로 보면서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사주에서 가장 어렵다는 3가지 책 중에서 적천수 공부도 본의 아니게 하신 거예요. MBTI보다 더 소름 돋게 맞을 수가 있고 사주로도 얼마든지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행에서 갑을목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병정화는 이를 발전시키고 경신금은 이를 수확하고 임계수는 저장을 합니다. 무기토는 왜 없냐고요? 무기토는 이 모든 곳 사이사이에 그 역할을 하는 규칙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인 사주 천간의 4글자 구성을 보시고 개인적인 나로서의 모습은 일간, 사회적인 나의 모습은 월지 또는 월지에서 투간된 글자, 그리고 각기 육친의 모습에 따라 사주에 있는 글자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수가 된다면 지지 속에 들어있는 천간인 지장간도 응용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노하우는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보시고요. 오랜만에 이론을 다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재밌게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재밌었는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